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아침 조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는 드디어 오랜만에 고등학교 입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기소개서는 중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입장이 돼보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뽑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제 말을 듣고 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생각은 100%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도 자기소개서를 학생들 거를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가에 대한 책도 보고 그다음 실제로 고등학교 합격한 친구들을 여러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파악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잖아요. 너희들의 성적을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있잖아.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중학생을 뽑고 싶어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중학생을 뽑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중요한 성적이 수학과 과학이라는 성적일 거잖아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수학 100점, 과학 100점을 맞았고요. B 학생은 수학 95점, 과학 93점을 맞았어요. 누가 더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걸까요?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얘네들의 학교를 모르잖아. 그리고 시험 문제 난이도를 모르잖아. 얘네들은 수능을 본 게 아니에요. 수능을 본 게 아니라 중학교는 수능 같은 단체 시험으로 고등학교에 무슨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시험 문제 난이도를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함부로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얘야. A라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주변에 학원가가 없어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엄청 쉽게 내서 애들이 야 시험 진짜 공부 잘하네 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는 학교고, B라는 학교는 애들이 공부를 너무 피터지게, 예를 들면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A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100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가지고 마지막에 변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필요해서 시험 문제 진짜 어렵게 내는 학교라고 해봐요. 그러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B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지라도 A가 더 높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그렇다 해서 그럼 출신 학교를 보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출신 학교를 봐버리면은 내 성적이 나의 능력치랑 상관없이 학교에 따라서 내 능력치가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에서 맞지 않는 취지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강남 8학군에 있는 친구들만 좋은 고등학교 가면 되지 너는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넌 강남 8학군이 아니잖아. 넌 서대문구 사는, 어디 너는 은평구 사는, 어디 너는 저기 다른 구에 사는, 그러니까 어딜 네가 과학고를 가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너도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 네가 그럼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아마 선생님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 네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다른 걸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여주기 제일 좋은 거는 생활기록부겠지. 생활기록부에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풍성하게 있는 방법을 보면은 그러면 얘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첫 번째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지? 그거는 어쨌든 생활기록부는 교사 입장에서 쓰는 거고요. 교사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부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실제로 입시 담당관들은 네가 스스로 쓴 언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언어로 썼던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가 얼마나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고 이 수학과 과학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 어때? 의식이 이렇게 흐름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네가 해당하는 그 과목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쓰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이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좋아하냐면요. 장래 희망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써주는 걸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입시 담당관과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분이 뽑으니까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실은 개인만 이렇게 쓰지 않아요. 기업도 이렇게 써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개 기업들이 얼마나 자기네 기업이 잘 나가고 앞으로도 잘 나갈 거에 대해서 쓰는 내용 있는 거 아시나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기업 공시라고 부르거든. 모든 기업들은 분기마다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사업 보고서랑 분기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때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과거의 나랑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랑 앞으로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말해요. 그걸 개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만 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특정한 장래희망, 뭐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고 말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범위가 넓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나의 장래희망이 신소재 개발자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나는 어떤 걸 말을 하면 되냐면 저는 길에 지나가다가 돌을 정말로 열심히 봤는데 돌들이 색깔도 다르고 이 색깔 다른 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 색깔이 다른 돌들이 각각이 다른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면은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았고요. 이 물건들을 자세히 보면은 합금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용도로 여러 가지 쓰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새로운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등등을 쓰는 게 과거의 나야. 내가 과거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그 과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인해서 네가 노력한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현재의 너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이것과 관련된 첫 번째 동아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알아봤더니 이런 동아리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소재 관련 개발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 거고 과학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신소재 관련된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신소재 개발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소재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거기에서 현재 나와 있는 새로운 소재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소논문을 내볼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현재의 나, 즉 이 현재의 나는 내가 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미래의 나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원이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물건을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 원자재로 멋진 물건을 만들어서 이 원자재를 중간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중간재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특별한 중간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항공기용 소재입니다. 항공기용 소재를 제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 항공기용 소재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산업에서 쓰이는 다양한 곳에도 쓰일 거라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알루미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둘알루민보다 훨씬 더 내열성과 그 다음에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난 신소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차세대 항공기 산업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향후 진로로 우리나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보잉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 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너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저의 말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를 보여줬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고 네가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보이고, 그걸 보았을 때 자기소개서를 보는 인사 담당관이 아, 너는 이런 아이구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랑 우리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과 네가 능력치가 향상되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를 보는 거지. 그리고 매력이 있으면 널 데려가는 거지.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이라 부르고 학교 입장에서는 너를 입학이라고 부르겠지. 그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네가 어떤 아이고 네가 무슨 꿈을 꾸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을 꼭 해봐야 되고, 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조회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은 또 자기소개서나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봐요.